일단 뭉쳐야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김병준 위원장이 제주로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이면 아마 원희룡 지사 만날 가능성이 큰데요. 어떤 러블콜일까요? 먼저 관련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만나실 거예요? 제가 이야기 드리기에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노 코멘트로 하죠. 만난 사실은 인정.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원 지사님은 이제 국정에만 전념하겠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히신 상태인데 오늘 만나서 그래도 어떤 이야기 나누실 건지. 우리가 입당을 제안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꼭 힘은 입당을 제안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정부 여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이런 이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떤 입당의 문제라든가 그것은 다 때가 있는 거고 우리 당 입장에서야 입당하시면 좋죠. 그러나 원희룡 지사께서도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도정에 전념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젠 정말 시동을 걸고 만나보겠다. 지금 한 보도에 따르면 김병준 위원장이 황교안 전 총리를 만났다고 하고요. 오늘은 또 원희룡 지사에게 간다고 하는데 정작 이 두 분들은 어떤 반응을 내놓을까요? 양 변호사님 어떻게 보이세요?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도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약간 네. 아직도 유보적인 입장을 좀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이미 입장을 밝혔죠. 사실은 제주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를 준비하고 있다. 그 부분에 도정에 전념하겠다라고 했는데 김병준 지금 위원장 이 얘기를 하신 게 어제 제주도에 다른 강연이 있는데 간 김에 그럼 간 김에 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네. 차라도 한잔 하고 와야겠다고 했는데 옛날에 갑자기 저는 생각나는 게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고승대덕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뭔가 좀 부탁을 하러 누가 오면 그러지 말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차나 한잔 마시고 가서라는 얘기를 했더라는데 워딩이 하필이면 지금 물론 가시면서는 좋은 말씀을 하신 건데 원지사 만났어서 차만 한잔 만나고 오시는 게 아닐까. 왜냐면 원지사 입장에서는 사실 자유한국당에서 바른미래당 갔다가 탈당해서 지금 제주지사도 상당히 생각보다는 어렵게 됐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인데 김병준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굵직굵직한 어떤 당의 간판을 찾고 있는 그런 입장이긴 하지만 굳이 지금 들어가서 자유한국당에서 어떤 그런 짐을 짊어지려고 할지 저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원희룡 지사 입장에서는 이미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상태고요. 그러니까 도지사로서 만나는 것이지 정치인으로서 만나는 게 아니고 입당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정치 정당에도 지금 상황에서 입당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병준 위원장은 간 김에 원희룡 지사를 만나는 것이 지금 계속 한국당 내에서 이야기하는 보수 대통합 내지는 혁신과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인물군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인데요. 저는 우리 양 변호사 말대로 지금 자유한국당한테 필요한 것은 저렇게 잠재적인 대권 주자들을 만나서 차 마시고 식사하면서 입당 권유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 순서가 지금 안에서도 내용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태극기 부대에 대한 입장 그리고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사실은 지금 밑바닥 수면에서는 박근혜 탄핵이 이게 억울한 거 아니냐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당당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하는 굉장히 극우적인 생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자유한국당의 혁신의 모습은 이참에 끝장톤을 제안한 적도 있습니다. 이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박근혜 전 탄핵이 정치적으로 억울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갈 것인지를 이참에 저는 양날의 결단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맥락에서 태극기 부대도 지금 입당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물론 태극기 부대 그분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정치 활동 자유가 있는 겁니다만 자유한국당이 그분들을까지를 끌어안으면서 한국당의 외연을 넓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 태극기 부대의 그 품 안에 안기면서 그 품 안에 갇히면서 결국 외연 확장에 실패하면서 조용히 죽는 길을 택할 것인지 저는 자유한국당이 그 부분을 이제는 혁신의 방향에서 그 내부 구성원끼리 먼저 토론을 하고 그 방향에 대한 확신을 정한 다음에 분리할 건 분리하고 정리할 건 정리한 다음에 틀을 만들어 놓고 모실 분을 모시는 게 순서가 맞지 않는가 저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윤여준 전 고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다 끌어모았다고 해서 그게 통합이냐라고 하면서 오늘 일가를 하던데 그럼 한국당 내부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그때 2012년에 빨간색으로 바꾸고 망했다. 그래서 우리가 좌클릭한 게 가야 할 길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내심 그거에 대한 불만이 당 내에서도요. 이게 맞는 말이냐 시끌시끌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한국당의 향후 노선과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국민들한테 자기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을 내놓을 수 있는 치열한 내부 투쟁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탄핵 국면 그다음에 대선에서 패배하고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여러 가지 국면이 있었습니다만 네. 그때마다 혁신하고 변화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그게 겨우 인적 청산 정도로 막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어떤 노선과 깃발을 들고 갈 것인가 생각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너무 그동안 좌클릭해서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 박 대통령을 끌어안고 태극기 부대까지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갈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갈 거라면 대한민국당이랑 같이 합당을 해서 가든지 그게 아니고 박 전 대통령하고 결별하고 태극기 부대와 결별하면서 이제는 우리는 개혁적 보수로 가겠다고 한다면 그것을 정리해 준 다음에야 바른미래당하고 통합론이라도 그나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부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정리를 해주고 갈 사람은 가고 보낼 사람은 보내고 네. 분리할 사람은 분리하고 결별할 사람은 결별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른미래당이 제대로 고리를 짚고 있는 것 같아요. 태극기 부대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이 자유한국당의 본심이 드러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오른쪽 그리고 바른미래까지 다 끌어안으려고 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거냐라고 하면서 공격을 근데 저는 하던데요. 참 그 자유한국당이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 중심의 정당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억울하고 생각하는 사람 또 그렇게 생각하면 그만이에요. 또 황교안 전 총리나 또 원희룡 지사가 빨리 모셔야 돼. 그럼 그렇게 하면 하면 되는 것이고 문제는 네. 그것이 사람에 의지할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도대체 이 보수를 대변해서 우리 국가의 한 축을 담당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 우리가 뭐 토론을 해서 그럼 박근혜를 버릴 것이니 말 것인지 정합시다. 박근혜는 버려지고 말고 할 것이 아니라 그건 극복해야 될 대상이죠. 박근혜를 계속 밀 사람은 밀고 네. 아닐 사람은 아니 그렇게 나가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보수가 대다수 우리 국민들의 그런 보수적인 그런 여론이라든지 생각을 반영하는 그런 정당으로 태어나야지 사람만 이리저리 끌어모으고 자, 그러면 누굴 자르면 이게 좋아질 것이고 누굴 들이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 네. 결국 예전에 끊임없이 인물 정도라면 그걸 반복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끝이 없는 거죠. 그러면 김 교수님 바른미래당 네. 생각은 뭐예요? 이제 자유한국당은 극우 세력인데 그거를 이야기를 안 하려다 보니까 저렇게 잡탕갑처럼 그렇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극우 세력으로서의 본색을 드러내는 한에 있어서는 네. 바른미래당에서는 본래 바른미래당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치면서 뭐였습니까?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라고 하는 명분으로 결합을 한 네. 거거든요. 그런데 극우 세력이 존재하고 있고 극우 세력 친화적인 어떤 방향으로 자유한국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바른미래당으로서는 당장 죽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랑 통합 논의를 시작조차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자유한국당이 자기 스스로의 개혁적 보수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책임과 잘못에 대해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네. 결별의 수순을 보인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그다음에 야권 재편의 어떤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손학규 대표나 김관영 원내대표나 하태경 최고위나 어떤 누구도 저 바른미래당에 있는 사람이 그래 한국당에서 이야기하고 보수통합 이야기하니 만나볼 때 만나보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구조적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사람 만나서 통합하겠다고 끌어들이고 내년 2월 전당대회 때 다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자유한국당의 박 대통령 탄핵 국면에 대한 자기 당의 스스로 입장을 먼저 정리하고 지금 왜냐하면 그 내부에서는 탄핵이 억울하다고 좀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탄핵 때 박 대통령 지지한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 그때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호통치고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을 떠나든지 아니면 그분이 저 자유한국당의 중심이 되든지 네. 이렇게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정의당 의원이 이 하수 처리장으로 갈 일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신경전이 상당히 치열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야당의 면모를 보여주겠다. 아주 국감 시작부터 제대로 붙었던 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인데요. 지금은 아예 이제 법사위원장까지 나가라 하니까 실제로 여당 의원들이 다 나갔습니다. 그 해프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탄핵을 거치기 위해서라도 뭐 기본적으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원하는 물러? 탄핵을 넣지 말고 얘기하지 마세요. 손질하지 마세요. 내가 다른 거 넣지 않고 얘기해요. 의사진행권은 내한테 있어요. 위원장님도 지금 의사진행 자꾸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원칙자고 똑바로 하세요. 처음부터 제가 감췄습니까? 누가 말이 되는 소리 내가 판단하는 자예요. 위원장처럼 의사진행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참. 여기서 이순석 의원하고 논쟁할 시간 없으니까 입 닫으세요. 정리하고 있다가 없어. 이게 말이 안 돼요. 정리해야 돼요, 정리. 아니 이춘석 의원님 정말 진짜 심하네. 제가 심하게 심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 회의 진행은 내가 하는 겁니다.
법에 위반한다니까요, 그거예요. 뭐가 위반돼요, 뭐가? 국경 타령하세요. 이런 정말 다른 건 없고 이해하세요. 똑바로 그냥 이런 식으로 법사위를 나가려면 나가요. 나갈 거 나가. 위원장이 뭐 하실 거예요? 이 사건이 그렇습니다. 강정마을 담당하는 판사가 이 취하를 하고 이제 다시 없던 일처럼 돌리려고 하니까 당장 불러들여라라고 아마 야당 의원들이 했던 모양인데 야 요즘은 위원장님까지 이렇게 가세해서 나갈 테면 나가라가 요즘은 화제의 유행인가 봐요. 좀 이제 법사부 각 국회 상임위원별로 네. 위원장이 있고 뭐 회의를 하다 보면 진행하는 어떤 회장 역할은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위원장이 있긴 해야 되는데 저런 경우를 흔히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안 네. 자체는 이제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강정마을을 놓고 국가가 강정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 있었는데 34억 원 가량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강정마을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화해 무드로 돌아서면서 이 네. 부분을 판사가 그러면 국가가 청구했던 부분을 취하할 테니까 정리하자라고 갔는데 그래서 그 판사를 불러라는 얘기를 하는데 위원장이 약간 좀 단독적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뭐 오후에 불러드리겠다고 하니까 네. 여권에서는 어떻게 판사를 부르냐고 하는 언쟁이 나왔다가 그러려면 나가라고 실제로 나가는 네. 파행 아닌 파행이 벌어졌네요, 또. 그러니까요. 여당 의원 한 줄이 다 비었었어요. 법사위까지 저희가 국감 상황을 한번 짚어봤습니다.